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죠. 법과 사회. 이 과목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또 왜 중요하고 여러분 미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법과 사회 과목이요. 이게 단순히 법 조항 달달 외우는 그런 과목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탐구해 보고 권리와 의무가 왜 중요한지 그 균형을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어떤 자질 같은 거 이런 걸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 상당히 중요한 목표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좀 들어보니까 일상생활하고도 관련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아주 밀접하죠. 크게 보면 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권리나 의무 문제들. 예를 들면 계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할 때 또 이제 혼인이나 상속 같은 가족관계 문제들. 이런 개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정말 당장 필요한 내용들이죠. 네, 확실히 계약이나 가정 문제는 정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럼 개인 생활을 넘어서 좀 더 큰 단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통치 구조를 배우면서요. 그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좀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법도 여기서 다룹니다. 어떤 게 범죄고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형사 절차 같은 것들도 이해하게 되고요. 헌법이랑 형법이요? 네. 그게 이제 민주시민의 자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는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함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거고요. 그게 결국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형법을 통해서는 이제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법의 원리를 아는 게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그런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과 국가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법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세 번째가 바로 사회생활과 법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들을 다뤄요.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법 같은 거요. 이런 사회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또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한 경제법 기초 같은 것도 좀 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정망이나 복지와 관련된 법들이군요. 네, 마지막 영역은 학교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학교생활과 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 여러분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학생의 법적인 지위는 뭔지, 또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의 법적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판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직접 활용해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점이에요. 와, 그 학교 폭력 문제처럼 학생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또 해결책까지 같이 고민해 본다는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렇게 개인, 국가, 사회, 학교까지 정말 폭넓은 내용을 배우는데 그럼 이게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진로나 학과 선택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법학과나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같은 다른 인문사회 계열 전반에 걸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틀을 배우는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직업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법조인 외에도 법무사나 노무사도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나 사회복지사,
심지어는 뭐 기업의 법무팀이라든지 법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필요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초를 다 줘주는 거죠. 네. 참고로 이 법과 사회 과목은 사회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성적은 절대평가로 A부터 E까지 나오는데 석차 등급도 함께 기재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법과 사회라는 과목은 결국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사회, 그리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법이라는 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적인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를 넓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법과 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혹시 법이 그냥 딱딱하고 어렵고 나와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 생활과 정말 가깝구나.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개인, 국가, 사회, 학교 생활 영역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법적인 쟁점이나 제도는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과목의 진짜 의미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